지금까지 이런 종목 속에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종목 갈증을 느끼고 계실 이 10시 구간에 저희가 여러분들의 갈증을 해소시켜드리기 위해서 10가지 종목을 빠르게 릴레이로 핑퐁 알려드릴 겁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오늘은 이 두 분과 함께 종목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주말 잘 쉬시고 오늘 또 월요일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함이 많으시고 어떤 종목을 발굴해야 될까 고민하고 계실 때 저희가 그 갈증을 풀어드리고 있죠. 두 분이 어떤 종목을 각각 5개씩 가지고 오셨을지 오늘 스피드 종목 10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 이성훈 과장이 5개의 종목 가져왔습니다. LG생활건강과 현대차, LNF, EM텍, 파인테크닉스를 픽해 오셨고요. 자, 하창원 본부장도 5가지 종목 가져왔습니다. 삼성전기, 두산인프라코어, 동국제강, 현대공업,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이 10종목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여러분들 보셨습니다. 보시고 어떤 종목이 눈에 띄는지 나 이 종목 궁금했는데 이 종목 사려고 했는데 라고 하셨던 분들은 유튜브 댓글이나 샵 3772번 문자를 보내주셔서 이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을 알려주세요. 아니면 질문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반영을 하면서 두 분의 전문가와 릴레이를 펼쳐보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시청자분들 지금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스피드 종목 10 릴레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이성훈 과장의 종목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어떤 종목인가요? 예, 우선 LG생활건강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 시작해볼까요? 우선 지난주에 실적 발표한 이후에 지난주 금요일에 주가가 좀 크게 상승한 이후에 그쵸. 약간의 아쉬운 부분이 그 상승세를 좀 이어가지 못하는 부분은 좀 아쉽긴 하지만 제가 보더라도 그 전에 어떤 그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 약간 우려한 부분이 좀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좀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어떤 이벤트 소멸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실적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주가가 좀 가볍게 움직이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 LG생활건강뿐만 아니라 지금 화장품 업체들 같은 경우가 올해 초에 철저하게 좀 소외됐던 부분이 좀 있었지만 지금 현재 LG생활건강의 중국에 대한 법인의 이번 1분기 실적 본다고 하더라도 작년 대비 40% 성장을 본다고 40% 성장세를 보인 걸 본다면 이 중국과 관련한 이 화장품 업체들의 이 모멘텀은 지금부터라도 지금 시작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안에서 이제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화장품 쪽에서도 선방을 했지만 생활용품과 그리고 음료 쪽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예상치로 좀 충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화장품 업체 전체적인 숙제인 것 같습니다. 기존의 화장품 업종으로만 사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사업에 대한 다각화에 대한 부분이 LG생활건강이 호실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화장품 업체들의 큰 숙제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LG생활건강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 LG생활건강입니다.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를 하고 나서 오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는 못하지만 다각화하고 있는 이 사업 분야 충분히 앞으로 성장하면서 주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조금 한 주 가격이 무겁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관심을 가져보자 좋다라는 의견을 첫 번째 이성훈 과장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하창원 본부장의 첫 번째 종목도 궁금합니다. 뭐죠? 네, 삼성전기. 삼성전기. 두 분 다 오늘 대형주들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일단은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1분기 호실적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적인 전망치가 좋을 것이다라고 좀 기대가 되는 종목군들의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좀 이제 우상향이 나오다가 한번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평선의 조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위치적으로도 좀 부담 없이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 뭐 MLCC 패널 기판에 대한 수익성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주력 제품에 대한 이런 가격이 높아진다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이 기업의 실적에 좀 긍정적으로 앞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MLCC 같은 경우 사실 이제 전자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뭐 사실 뭐 전장이라든지 뭐 이런 컴퓨터나 휴대폰이라든지 굉장히 좀 많은 부분에서 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자동차나 이런 쪽이 이제 반도체 공급 부족에 대한 그런 우려로 당분간은 조금 쉬어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지만 뭐 스마트폰 쪽에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는 사실 단기적으로는 좀 흔들릴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성장을 할 수 있는 산업이다 보니까 이에 따른 기대감들은 계속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뭐 전반적인 IT 수요 확대에 따른 기대가 5초 지속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삼성전기에 대한 전략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시간을 잰다고 해서 바로 끝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장님. 네, 딱 끝날 너무 때 타이밍이었습니다. 압박을 느끼지 않으셔도 돼요. 네. 자, 이렇게 두 분이 첫 번째 종목을 두 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요거 저희가 종목 알려드리는 사이에 포스코의 실적이 조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포스코의 실적 공시가 올라왔는데 연결 기준으로 1분기 영업이익이 1조 5,524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120%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엄청난 실적을 발표를 했고 시장에 예상했던 것도 그래도 영업이익 한 1조 2,800억 원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시장 컨센서스가 형성이 됐었는데 이것도 역시 훨씬 뛰어넘는 이 정도면 어닝 서프라이즈급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포스코가 1분기 영업이익이 1조 5,524억 원, 철강, 신사업 할 것 없이 전 부분의 실적이 개선됐다라는 평가들이 나오면서 지금 좋은 실적을 조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럼 포스코의 주가도 한번 볼까요? 지금 포스코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체크를 해볼 텐데 일단은 주가가 아직은 반응은 하진 않습니다. 지금은 0.4% 정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35만 3,500원, 35만 4천 원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지금 실적 발표 후에 주가 흐름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포스코 아까도 이슈 파워에서 체크를 해봤지만 좋은 실적 나올 거다 예상을 했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포스코를 포함해서 철강 관련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오늘 월요일인데 철강 관련된 이슈나 뉴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 좋은 실적 발표했다라는 포스코의 실적 먼저 체크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실적 확인을 해봤고 다음 종목을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이성훈 과장님의 두 번째 종목이 뭔지 또 궁금하네요. 네, 현대차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시작해볼까요? 우선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도 좀 주가에 대한 힘이 좀 많이 없다. 그러게요. 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역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역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수요에 대한 공급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이 현대차뿐만 아니라 글로벌 이 전방차 기업들 주가들도 좀 비슷한 흐름을 좀 갖고 가지 않나. 한마디로 지금 현재 이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 대한 생산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은 지난 2월부터 계속 지금 좀 주가에 대한 어떤 발목을 좀 잡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네. 하지만 이제 이 부분은 수급에 대한 부분은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도 한 5월 정도 이후에는 좀 정상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갖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1분기 실적만 본다고 하더라도 소매 판매나 도매 그리고 글로벌 쪽으로 봤을 때도 어떤 펀더멘탈적으로는 이상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 의한 이 부분이 실적에 2분기 때 반영이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도 이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이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라고 단정은 지을 수는 없지만 너무 심한 우려감이 좀 주가 좀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1분기 실적 본다고 하더라도 환율이나 여러 가지 영향이 크게 좀 작용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현대차에 대한 어떤 좀 주가 좀 떨어졌을 때는 한번 저가 매수 관점으로 대형주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현대차에 대한 이성훈 과장의 의견을 제시해 주신 것을 잘 들으셨죠? 현대차 지난주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여전히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데 오히려 이럴 때 좀 담아보자, 차근차근 담아보는 것도 전략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자, 다음 또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춘대방님께서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맑은 호수처럼 화창하게 좋은 날이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고 삼성전기 중장기 목표가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한창원 본부장님께
인사를 해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바로 또 두 번째 네. 종목을 또 좋은 종목을 소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종목은 두산 인프라 코어입니다. 좋습니다. 네, 일단은 뭐 건설기계 관련된 종목군들의 주가 움직임들이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요. 일단은 뭐 업황이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죠. 일단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큰데 이게 네. 중국 지역과 미국 지역 두 군데에서 좀 크게 확대가 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신흥국에서도 추가적인 수요가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인프라 투자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대감은 좀 지속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두산 인프라코어뿐만 아니라 이제 뭐 현대건설기계 같은 그런 종목도 사실 이제 건설기계 중장기 판매가 굉장히 좀 최근 3달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주에 따른 좀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들 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원자재랑도 굉장히 좀 관련이 크죠. 원자재에 대한 이런 생산 수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을 때 뭐 건설 장비에 대한 이런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 상황이 사실 단기적인 이슈라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겠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또 이제 신제품에 대한 그런 이제 이슈들도 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0초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산 인프라코 이번에는 제 마음속의 시계로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네. 타이머가 안 들어갔는데 잘 시간 맞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창원 본부장은 두 번째 두산 인프라코어를 한번 잘 살펴보자라고 주셨습니다.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두산 인프라코어의 앞으로의 주가도 기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저희가 종목 릴레이를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들으시면서 내가 이 종목 더 알고 싶다. 아니면 내가 이 종목 관심 갖고 있었는데 알려주네 라고 하시면 저에게 문자나 샵 3771번 문자나 아니면 유튜브 댓글로 올려주세요.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뭐 목표가 아니면 손절가 아니면은 뭐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나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되나 이런 궁금증도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마지막에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체크를 해볼까. 이번에는 이성훈 과장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네, 저 LNF LNF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볼까요? 우선 지난주에 이제 SK 이노베이션과 1조 원대 계약을 수주하면서 역시 뭐 52주 신고가를 좀 기록을 했었는데 뭐 지난주 이제 금요일에도 약간의 좀 주가 좀 올라왔다가 좀 떨어지고 오늘도 2.16%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SK 이노베이션의 1조 원대 계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LG 에너지솔루션과도 같은 연계된 고객사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고객사를 넓히는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LNF의 이 글로벌적인 그 진출 부분은 더 활발하게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요. 네. 이미 그 부분이 좀 주가에 선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추가적인 어떤 전기차에 대한 이 산업에 대한 성장성을 본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분명히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올해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은 적자일지 흑자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이 어떤 이 적자에 대한 부분은 직원에 대한 어떤 그 고용비나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또 이 증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활발하게 투자하다는 부분이 또 반증된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캐파 증설도 같은 경우에도 늘어난 상태에서 올해 생산량까지도 늘어나는 걸 본다고 한다면 이 LNF의 1분기 실적은 신경 쓰지 말고 이 LNF의 성장성을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주가 상승 여력은 더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LNF에 대한 해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이성훈 과장님도 제가 10초 남았다고 하니까 모터가 달리듯이 빠르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바로 릴레이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엔 하창원 본부장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네, 동국제강. 동국제강이요. 네, 아무래도 뭐 철강주 중에 하나를 좀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그러니까요. 대부분이 사실은 뭐 이제 밑에 있는 뭐 종목군들도 조금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굉장히 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철강 섹터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경기 회복에 따른 이런 기대감, 그리고 철강 쪽은 사실 이제 중국 지역에서 뭐 저탄소 이슈가 있다 보니까 생산량이 좀 감소한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환급에 대한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그를 통해서 중국
유럽과의 우리나라의 그 가격 차이가 좀 발생이 됐는데 그 부분이 좀 줄어든 거에 대한 수혜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뭐 철강 쪽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뭐 후판이라든지 열원이라든지 열원강판이라든지 가격이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는 것보다 이제 제품 가격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스프레드 확대에 따른 이런 수혜감이 계속적으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뭐 자동차, 조선, 뭐 건설, 뭐 철도 지금 인프라 관련된 부분들이나 이제 아니면 전반 관련된 산업들이 너무 긍정적인 상황이 유지가 되다 보니까 이러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될 거고 사실 이 이슈도 단기적인 흐름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이 뭐 철강 산업 같은 경우 중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랠리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좀 높게 올라와 있기는 하지만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브라질 지역에 대한 이런 수익성도 다시 정상화가 되고 있다는 점도 좀 찾아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동국제강입니다. 아까 저희가 포스코의 실적을 발표해 드렸는데 공시 올라온 것들을 체크해 드렸는데 철강주들의 이게 뭐 단순히 단기적인 랠리가 아니다. 앞으로 추세적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전체적으로 인프라 투자 이런 것까지 겹쳐지게 되면은 철강 관련 종목들 쭉 지켜보자라는 의견으로 동국제강 철강주 하나쯤은 담아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성훈 과장님의 네 번째 종목 또 이어갈까요? 네, EM텍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고요. 좋습니다. EM텍. 네, EM텍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마이크로 스피커에 대한 기업으로 좀 알고 계실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뭐 EM텍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자담배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EM텍의 지금 주가와 실적에 대해 큰 모멘텀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전자담배 같은 경우가 뭐 담배 피시는 분들은 좀 알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뭐 일반 담배보다는 이 전자담배 쪽이 마진이 많이 남는 구조로 좀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EM텍 같은 경우가 이 그 스마트폰용 이 스피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성보다도 이 전자담배 쪽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네. 특히 이제 그 일본 쪽에서의 판매 부분이 해외 쪽에서 매출에 대한 부분을 많이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쪽에서의 판매 부분 같은 것도 늘고 있어서 이 신흥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담배 이 전자담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시작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음향 부분 부품은 확실히 앞서는 부분이 향후에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렇다면 이익 성장에 대한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해외 쪽에서의 매출을 더 집중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3,300원을 기록하고 이틀 연속 좀 조정을 받았는데 오래전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주가에 대한 부분은 최근엔 주가 상승에 비해서는 크게 조정을 받지 않았다라고 나왔습니다. 판단되고요. 그럼 매수 관점 접근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좋습니다. EM텍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전자담배 쪽에서의 마진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전자담배와 관련된 종목인 EM텍을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 하창원 본부장님의 네 번째 종목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현대공업 말씀을 드리도록 현대공업이요? 하겠습니다. 네, 아까 현대차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뭐 그와 관련이 되어 있는 오.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은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제네시스의 이제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로 굉장히 좀 유명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매출 비중도 30% 이상 좀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신제품들이 또 나타나다 보니까 이에 따른 기대감으로 제네시스 매출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제네시스 쪽으로 좀 판매를 한다라는 거는 사실 고부가 쪽으로 나타나는 부분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최근에 이제 아이오닉 5 그리고 EV6 이런 쪽에도 지금 이제 기자재를 납품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에 따른 이제 안정적인 좀 매출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K8 에 관련한 부분에서도 이제 부품을 좀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랑 기아차에 대한 이런 부품 공급을 굉장히 좀 많이 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지금 자동차 섹터가 단기적으로는 이제 반도체 품귀 형상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은 조정을 받고 있지만 분명히 이제 이 친환경적인 흐름들은 지속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런 흐름들로 좀 진행이 된다면 자동차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뭐 이제 전기차에 관련된 그런 차량 판매는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추가로 2차 전지 쪽 그 엠프리우스 쪽에 또 지분 투자를 좀 진행을 하면서 2차 전지 쪽으로도 좀 사업을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이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장 부분 플러스에다가
2차 전지 관련된 이슈까지 같이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공업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현대공업 자동차 부품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쪽으로도 엮여 있는 상황이어서 잘 살펴보자. 자동차와 관련된 종목들을 하나씩 현대차와 현대공업 하나씩 좀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이제 또 얼마가 남지가 않았네요. 공교롭게 오늘도 딱 8가지 종목 정도를 저희가 알려드렸는데요. 자, 많은 분들, 시청자분들이 함께 참여해주시고 궁금해 하셨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으로 이 코멘트 하나씩만 내가 소개해드린 종목 중에 나는 요것을 좀 탑픽으로 본다라고 해주실 수 있는 간단한 멘트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성훈 과장님께서. 참 어려운 네,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데. 우선은 지금 현재 LNF를 좀 그 생각을 어떤 이슈도 있는 상태이고 이 산업에 대한 성장성을 본다고 한다면은 이 LNF의 양극재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기본이 되게 튼튼합니다. 이 생산 설비를 통해서 생산량도 늘러가는 과정을 지금 본다고 한다면 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어떤 좀 그 파워가 좀 있지 않나, 힘이 있지 않나 생각되면서 LNF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NF를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라고 주셨고 마지막 하창원 본부장님은요? 네, 저는 두산인프라코 말씀을 두산인프라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중장비도 잘 판매가 됐고요.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이제 5일선이 20일선 다시 뚫고 움직여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차 급등 후 조정 후 다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주가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속도면으로는 인프라코가 제일 빠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오늘 또 스피드 종목 10 릴레이를 이어주셨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님 오늘 두 분 또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